안녕하십니까? 대한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4월 경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4월의 첫 번째 토경마일인 4월 2일 토경마,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이고 펀 독한승부사 장석입니다. 4월 1일 경마가 금요경마로 시작을 하고요. 4월의 마지막 경마일이 토경마로 마무리가 됩니다. 4월 경마는 경마로 시작해서 경마로 끝이 납니다. 4월은 좀 새롭게 시작한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3월까지는 약간 좀 쌀쌀함이 좀 남아 있었고 겨울에 약간 잔재가 좀 남아 있었던 반면에 4월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시즌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월 1일부터 프로야구도 개막을 하고 또 4월에는 선거입니다. 선거기 때문에 4월은 그 어떤 달보다 뭐라고 할까요? 에너지가 좀 있다고 해야 되나요? 전체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좀 으쌰으쌰 파이팅 뭐 이런 느낌 자체가 없지 않아 있어요. 4월의 첫 번째 경마 주간 월초 경마죠. 월초 경마예요. 뭐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잠깐 말씀 안 드렸는데 이번 주 출전 수가 좀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물론 뭐 경마 일자가 좀 많이 있고 월초 경마라는 영향도 있기는 한데 이번 주 여러분들께서 출마표를 보시면은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으실 거예요. 능력 기수들이 많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문세영 기수인데 문세영 기수 같은 경우가 이제 부산에 이번 주에 그 내려가 있어요. 대상 경주 때문에 이제 부산에 내려가 있는 상태고 이제 부산에 내려간 대표 기수가 이제 문세영 기수하고 박우릉 기수가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고 서울에도 지금 페로기치 기수라든가 김혜성 기수 이런 기수들이 지금 기승 정지 때문에 기승을 하지 못합니다. 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 프리 기수들 중에서 양일간에 못해도 뭐 12마리, 14마리 이렇게 좀 많은 마필들을 기승하는 기수들이 이번 주에 모습을 많이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수의 마필들이 약간 좀 분산이 되죠. 프리 기수라기보다는 이제 계약조 기수들에게 많이 좀 기회가 갔고요. 아무래도 이제 마방에서도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기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출주마들의 면면을 봤을 때 각 마방의 기둥적인 마필들보다는 약간 좀 빠진 마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 출마표를 봤을 때 느꼈던 점은 두 가지 정도가 있었죠. 첫 번째 같은 경우 이제 능력 기술이 기승하지 못했다. 많이 기승하지 여러 가지 이유죠. 뭐 기승 정지라든가 부산에서 이제 대상 경주 출주로 인해서 금요일부터 아예 그냥 부산으로 내려간 기수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능력 기수들이 많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능력마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기수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각 마방에서 아낀 마필들이 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출전 두수도 약간 좀 빠진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그 등급을 좀 내렸을 때 중급 이하 하급의 경주들도 눈에 보였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좀 가벼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하향 평준화 이렇게 됐을 때 많은 분들께서 그러면은 배당마들이 많이 입상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최근에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요. 배당은 의외로 능력 마필들, 인기 마필들이 다수 출주 레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의외로 이 부진급, 중급 이하의 마필들이 출주하는 경주에서는 배당들이 많이 형성되지 않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번 주는 약간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무조건적으로 어떤 똥말 경주들 틈에서 배당을 노리기보다는 월초 경마의 특성 그리고 출전마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 이제 무엇보다도 출전마들이 많지 않다라는 게 중요해요. 출전마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는 전체적인 전개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 점에 포커스를 갖고 들어가신다면 분명히 월초 경마 아주 재밌게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보면서 4월의 첫 번째 경마 주간 착실하게 한 주간 준비했습니다. 4월의 시작 화려하게 시작을 해서 4월 한다 여러분들과 한번 크게 한번 이길 수 있는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달자로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4월의 첫 번째 토경마일인 4월 2일 토경마 지금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자, 1000m 단거리로 시작하는 경주고요. 금강산 6군의 경주입니다. 보통 이제 1경주 같은 경우가
대체적으로 이제 몸을 좀 푼다.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1경주부터 승부를 좀 세게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금년 들어서 1경주 승부를 하나 정도 했거든요. 하나 정도를 했는데 결과는 좋았습니다. 결과는 좋았어요. 근데 결과를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웬만하면 1경주는 세게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욕심을 좀 낼게요. 자, 내선의 2번마 S클래스가 지난번에 이제 하정훈 기술을 태워놓고 입상을 얻었던 마필인데 사실 지난번에 S클래스는 저는 주목하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뭐 조교를 통해서 뭐 특별했다 이런 느낌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목하지 않았던 마필인데 경주가 굉장히 잘 풀렸어요. 아주 쉽게 풀리면서 손쉬운 입상이 나왔던 마필이 2번마 S클래스. 근데 이 2번마 S클래스가 입상만 하는 이유 때문에 이번 경주 인기마로 팔려 나옵니다. 저는 이번 제 1경주 10마리 출전 두수가 어찌 보면 이렇게 많다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1경주부터 좀 욕심을 좀 낼게요. 1경주 기분 좋게 시작하게 되면은 조금 편하게 갈 수 있겠죠. 1경주를 바라보는 시각은 많은 분들께서 좀 다릅니다. 1경주부터 뭐 굳이 뭐 배팅질 해야겠어? 그래서 좀 늦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1경주의 시작이다 보니까 야 기왕이면은 강도를 떠나서 적중부터 시작하면 편하지 않겠어? 라고 1경주를 의미를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1경주를 무겁게 보시던 가볍게 보시던 이번 주 1경주 같은 경우는 한번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자신있게 붙도록 하겠습니다. 토영마 1경주 첫 번째 노림수로 붙어보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 들어갑니다. 1000m 단거리예요. 역시 국내산 육군의 경주고요. 8두의 단촐한 편성입니다. 자, 5번마 무한킬러가 직전에 이혁기수가 기승을 해서 첫 입상을 만들어냈던 마필입니다. 이혁기수 같은 경우는 제가 월요일날 복귀를 통해서 기수 분석을 통해서 기회가 많이 없다 뿐이지 최근에 기승술이 급성장해주고 있는 기수다 라고 말씀드렸던 기수가 바로 이혁기수. 자, 이번 경주 뭐 3번마 썸마스터, 5번마 무한킬러, 6번마 뭐 럭키시나 이런 마필들이 좀 있긴 한데 일단 6번마 럭키시나 같은 경우는 출주마 중에서는 변화폭이 가장 크다. 그러니까 직전 대비해서 이번 경주를 통해서 조교의 벽 자체 마필의 성장 이런 거 봤을 때는 6번마 럭키시나가 성장폭은 가장 큰 마필로 말씀드릴 수 있고 3번마 썸마스터 같은 경우는 3월 5일날 시행됐던 데뷔전에서 모습은 약간 좀 망아지 그런 게 좀 상당히 좀 강했던 마필이었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괜찮습니다. 아주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직전보다는 분명히 성장 가능치를 높게 들 수 있는 거고요. 5번마 무한킬러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내선에서 그대로 줄을 타고 쭉 밀려 들어왔던 마필인데 전개만 보면 굉장히 좀 쉽게 왔어요. 근데 이 5번마 무한킬러 같은 경우는 제가 데뷔 초에 말씀을 드렸는데 만들어지면은 무조건 뛸 말은 맞다. 결국 이제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타이밍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직전에 무한킬러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직전에 호흡을 맞췄던 이혁기수가 그대로 기승하고 나왔기 때문에 호흡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고요. 이번에 이 마필이 비키라이라는 마필하고 병합을 했는데 계속해서 자리를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이번에 준비한 마필이 바로 5번마 무한킬러. 아마 이게 최고 인기마일 거예요. 믿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5번마 무한킬러는 확실하게 좋아졌습니다. 확실하게 좋아졌고 4번마 켄터키 코드가 1월달에 재검 때 1분 02초대를 끊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좀 뭐라고 할까 D가 팍팍 들어오는 게 좀 없어. 이번에 굉장히 길게 끌면서 지구력을 집중적으로 보강해주는 모습인데 결국 이제 초반에 전개가 어떤 식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체적으로 출주마들이 성장폭이 큰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기습적인 전개도 충분히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일단 5번마 무한킬러는 인정할 수 있고 꼬리 쪽에서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는 경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6번마 럭키시나가 출주마 중에서 변화폭이 상당히 커서 기대치가 높고요. 4번마 켄터키 코드도
요거는 재검 때 보여줬던 어떤 가능성을 편성의 어떤 틈을 찍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제 이경주 일단 5번마 무원킬라는 인정할 수 있다 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육군. 저는요 이번 주에 그 경주별로 입상마들을 선택을 했을 때 주관점을 이렇게 봤어요. 직전 대비해서 이마필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했고 뭐 조교가 어떻게 변했고 뭐 이런 것도 중요는 한데 이번 주가 전체적으로 제가 중급 이하의 경주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어떤 상대들과 어떤 레이스를 치렀느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똑같이 3착 4착을 왔다 하더라도 그전 경주에서 하급 경주에서 쉽게 왔던 3착 4착과 그전 경주에서 굉장히 강한 편성에서 힘겨운 전개에서 3착 4착 온 거는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 걸 좀 주안점으로 풀고 싶거든요. 자 이번에 4번마 검진. 이마필이 최근이 아니라 데뷔를 하고 나서 뛰었던 상대들을 보면 단 한 번도 하급의 경주가 없었고요. 그리고 느린 경주가 없었죠. 굉장히 하이페이스에서 힘겨운 전개를 가지고 뛰었던 마필이 4번마 검진. 자, 특히나 특정 경주 같은 경우는 용청, 마산규제, 대보배 만만치 않았거든요. 지금 7주 만에 나오기는 하는데 등급차가 달라. 지금 1번마 무적질주부터 시작해서 10번마 하이웨이까지 10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하고 있는데 검진을 제외하고 나머지 9두가 싸워왔던 그런 편성과 조건하고 4번마 검진이 직전 그 이전의 경주 강도가 다릅니다. 강도가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4번마 검진은 굉장히 높은 기대치가 높다. 아마 현장에서 많이 팔려나올 마필인데 굉장히 믿음을 가지고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고 배팅도 가능한 마필로 지목해드리면서 이번 제 3경주 4번마 검진은 놀던 물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육군의 경주 11대 마필들이 출주하고 있고 아까 3경주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의 주포인트는 뭐 조교를 통해서 마필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이런 거는 사실 크게 오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중급 이하 사실은 중레이스도 많지 않아요. 중급 이하 내지 하급의 레이스가 많습니다. 이 똥마저의 특징 자체가 뭔가 조교를 통해서 확 변하고 이런 게 많지 않아요. 결국은 이 마필들이 그 이전의 경주에서 어떤 편성에서 어떤 빠르기에서 어떤 강도를 가지고 어떤 식 결과가 나왔느냐 이거를 굉장히 좀 주안점을 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있거든요. 자 3경주에 그래서 세게 봤던 마필이 4번마 검진이었다면 이번 제 4경주는 7번마 엔젤파크입니다. 굉장히 답답한 말이죠. 조교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2번 정도 한번 세게 물었던 마필이 엔젤파크. 근데 매 경주 뛰면서 제가 느끼는 점은 이거는 마필 자체가 능력이 없구나. 그러니까 조교만 좋고 실전이 아쉬운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타고난 능력 자체가 세지 않구나. 7번마 엔젤파크. 여러 가지의 주안점의 포인트가 있거든.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편성이죠. 지금까지 엔젤파크가 싸워왔던 그런 편성과 이번에 좀 다르다는 거. 요게 이제 주포인트고, 두 번째 같은 경우 이제 기수입니다. 지금 정정희 기수가 연속 기승으로 들어오는데, 지난번에 정정희 기수가 기승했을 때 관리사, 그리고 정정희가 조교를 했는데, 그때는 약간 좀 마무리가 덜 된 느낌이었고, 이번에 정정희 기수가 연속 기승으로 들어오면서 역시나 직전과 똑같은 패턴의 조교를 시행을 했는데 지난번하고 조금 달랐던 게 뭐냐면 지난번에는 쫙쫙 밀어내면서 마필에게 뭔가 좀 그 포인트를 계속해서 쌓아놓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누르더라고요. 마필을 계속 누르면서 힘을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좀 세게 타는 것 같진 않아요. 이번에. 근데 어떤 마필을 나는 이런 식으로
액션을 가지고 기승을 하겠다. 어떤 작전이 딱 서 있는 것 같아요. 조교를 보면 그런 게 보이거든요. 이거는 이번에 진짜 세게 타겠구나 이런 말이 있는가 하면 이번에는 뭔가 머릿속에 그려놓고 작전대로 타겠구나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좀 후자입니다. 이번에. 근데 마지막 포인트가 중요해. 거리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엔젤파크를 보면서 뭔가 좀 답답했던 게 뭐냐면 결정타가 부족이었거든요. 계속해서 이 마필이 1300 위주의 레이스를 치렀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결정타 한 방이 부족했어요. 근데 그거를 마방에서는 거리를 본 것 같아요. 저는 뭐 거리라기보다는 이제 조건을 많이 봤는데 조건이라는 건 거리도 포함은 되겠지만 상대성인 것도 많이 봤는데 제가 봤을 때 마방에서의 선택은 거리다. 그래서 거리를 줄인 상태에서 조교를 통해서 뭔가 작전을 그려놓고 나왔다. 야, 이거는 여러 가지로 그림이 좋아. 그림이 좋아. 역시 이제 기수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는 한데 또 정정희 기수가 또 이런 마필들 못하지 않아요. 못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7번마 엔젤파크 거리를 줄여놓고 조교를 통해서 뭔가 도모하는 모습을 눈으로 봤고 7번마 엔젤파크 순발력도 있고요. 지구력도 있습니다. 결국 어떤 상대와 어떤 빠르기를 만나서 레이스를 치르느냐 이제 그 싸움이었는데 저는 이번에 7번마 엔젤파크 딱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번 경주가 엔젤파크를 놓고 할 수 있는 마지막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조건을 맞춰 들어가서 입상이 안 된다? 이거는 진짜 똥말이에요. 그러니까 엔젤파크는 딱 여기까지 한번 인정하고 갈 수 있는 마필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5군 3월 27일자로 기억을 합니다. 일요일날 제가 첫 번째 승부처가 4경주였어요.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집스럽게 한 번은 좀 배팅하고 싶다. 고집스럽게 여러분들께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다. 바로 그 마필이 뭐였느냐? 해피투데이. 그때 당시에 이혁 기수가 기승했었죠. 인기도 5위권의 말이었고 그 당시에 제가 2번마 해피투데이를 놓고 때렸던 마필이 11번마 완시기를 주포로 들어갔는데 그 당시 막권이 49.1배당. 그리고 이제 후차권으로 붙었던 마필이 이제 인기마였죠. 해선이를 붙이면서 2번, 3번. 이제 결과적으로는 3번마가 1착으로 오고 2번마가 2착으로 오고 11번마가 3착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왜 21로 때렸냐 하면은 그런 거였거든요. 3번마가 손쉬운 전개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들어갔었는데 초반에 선행을 흔들어줬어야 되는 마필이 잡고 늘어지면서 3번마가 너무 쉽게 갔어. 그러다 보면서 3번마가 선행을 그냥 아주 뭐 완벽한 전개를 타버리고 2번마가 뒤에 붙여서 2번, 3번 9.1배당. 적중은 했지만 조금 아쉬웠죠. 해피투데이를 놓고 들어간 경주였기 때문에 더욱더 아쉬움이 있었던 경주였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아쉬웠던 것은 해피투데이가 생각보다는 더 팔렸어요. 조금 덜 팔릴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기도 한 7위권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워낙에 뭐 강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단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강축에 붙여서 9배당. 조금 양에 차지 않았던 그런 결과물이었거든요. 자, 이번째 5경주.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고집을 부리는 마필입니다. 한 번씩 여러분들께 한번 욕심을 좀 부리고 싶은 마필이고 힘있게 배팅을 부탁드리고 싶은 경주입니다. 이번째 5경주. 자, 이어지는 6경주가 메인이거든요. 이번째 5경주 크게 한번 가겠습니다. 아마 12마리 출주 이빠이 제가 봤을 때는요. 대강 뭐가 팔리는 마필들인지 보이거든요. 뭐 2번마 썬데이 드리머 4번마 위즈스파크 뭐 수입이천 뭐 클리업시드 뭐 샛별이 그리고 뭐 조금 더 가면은 12번마 챔퍼트까지 이렇게 따져도 지금 하나 둘셋 미스헤드 팔리는구나. 하나 둘셋넷 다 일곱.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인기도 2권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빨 팔리면 인기도 한 7, 8위권? 일단 저는 외곽 쪽에 뭐 미수제라든가 뭐 챔프아트 이런 거는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좀 빡빡하게 들어가는 경주예요. 여러분들께서 1경주는 뭐 시작점인데 에휴 별거 없어.
손 안 대 상관없는데 이번 제 5경주는 손을 꼭 대셔야 돼요. 요거는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어지는 6경주가 메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풀리면 세게 들어갑니다. 세게 들어가는 거니까 이번 제 5경주 잘 모르겠다, 애매한데? 라고 하면 맡겨주세요. 이번 제 5경주 센 놈 하나 잡고 갈라니까, 배당 센 놈 하나 놓고 갈라니까 이번 제 5경주 맡겨주십사 부탁드리면서 5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6경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경주에 이어서 연타로 들어가는 거고요. 제가 메인을 빨리 선택을 했습니다. 중후반부 넘어가서는 뭐 여러분들도 편성법 보셨겠지만 출전 수도 얼마 없고 인기마들 위주의 게임이 많고 타이밍을 잡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경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서 이번 주 6경주 빡빡하게 한번 밀어넣으세요. 12마리의 출주! 이번 주에 특히나 토요경마 그 전체 레이스 중에서는 그나마 중급 이상 사이즈가 되는 편성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배당은 똥레이스에 터지는 게 아니에요. 똥레이스에서 배당이 터지려면은 진짜 아나짜리 하나 제대로 물고 갔을 때 그렇게 터지는 거지, 똥레이스에서 배당이 안 터집니다. 오히려 배당은요 중급 이상 깨르기 딱 좋은 배당들이 있잖아요. 15배에서 20배 사이. 요거 맛있거든. 요거 맛있거든. 오히려 여러분들께서는 90배 100배를 드리면은 못 때려요. 오히려 15배 20배 9배 요런 거 때리기 좋거든. 왜 그러냐, 배팅이라는 것은 배팅을 하시는 당사자분들이 수긍이 돼야 돼. 무조건적으로 뭐 예상가들이 현장에서 개거품 물고 여러분 18, 100배, 200배를 2배 생각하시고 때리세요. 그건 니네 생각이고 내가 수긍이 안 되면 못 때리거든. 이번 제 6경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배당에 충분히 근거 있는 막권의 조합 갖고 이번 제 6경주 세 번째 승부처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기억하세요. 이게 메인 승부예요. 요게 토요경마의 메인 승부라는 거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리면서 6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만 풀리면 6경주 냅다 달리는 거죠 뭐. 자, 7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5군. 제가 방송을 통해서 현장 예상을 통해서 매번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 7만원 부중을 봐라. 7만원 부중이에요. 물론 전개도 중요하겠지만 7만원 부중이다. 그게 첫 번째다. 선행만은 뭐야? 전개를 봐라. 선행만은요 부중이 중요하지 않아요. 부중이 중요하지 않아. 문제는 초반에 얼마나 쉽게 선행을 나가고 4코너까지 그 페이스를 자기가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자, 아무리 능력 선행만 하더라도요. 능력 선행마야. 능력 선행마인데 부담량을 55kg 달았어. 근데 존나게 싸워. 그리고 어찌어찌 선행을 나간 4코너까지 존나게 밀어. 그러니까 발주부터 4코너 돌 때까지 원래는 한 5 정도의 힘만 가지고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존나게 밀어대. 한 7, 8의 힘을 써. 그러면 정작 직선에서 힘쓸 게 없거든. 근데 반면에 60kg, 59 달아도요 4코너까지 자기 페이스만 지켜주면 이거는 직선에서 다 뽑아내거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취마는 부중. 왜냐? 취마 같은 경우는 직선에서 한 발이기 때문에 부중은 안 볼 수 없어요. 선행만은 전개. 4번마 위주런. 지난번에 엄청 자신있게 말씀드렸죠. 자, 이번에 부중이 많이 늘었어요. 3.5kg.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행마예요. 자, 근데요, 잘 보세요. 이번에 위즈런의 전개를 무너뜨릴 마필이 있을까요? 저는 하나하나 꼼꼼히 봤거든요. 1번마 성산 파트너, 2번마 포에버 마운틴, 3번마 비키라부터 시작해서 힐타워, 강속, 레드문, 샤이너쉬와 젊은 대륙, 타라니스, 캐논 스파이커, 스페이스타까지
이거는요 아무리 봐도 선행마가 없어. 이거는 뭐 성거리가 작정하고 안 밀어도요 웬만하면은 선행입니다. 그리고 4코너까지 가는 과정 자체가 버거움이 없어요. 그러면 부중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오히려 버틴다. 버티기가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니까 이번 제 7경중 4번마 위즈런 부중에 고민하신다고요? 전개 먼저 생각하세요. 굉장히 쉽게 가는 전개니까 4번마 위즈런 부담이 늘기는 했지만 의심 없이 추천드릴 수 있다. 이 말씀드리면서 7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4군 달랑 8두 달랑 8두 8두 편성은요 모든 마필들이 다 뽑아내요. 왜냐면 뒤에 있어요. 8째거든. 늦발 해도 8번째야. 14마리에서 초반에 주립불량 해갖고 14번째가 있으면은 존나게 헤매는 거예요. 제끼말들이 많아서? 아니에요. 자리가 안 나와. 뭘 뚫고 나오려고 자리가 안 나와. 근데 8두면요 늦발도 8번째야. 결국 뭐냐 선행을 나가는 말이든 추입해서 그려오든 거든 모든 마필들이 자기 걸음을 다 뽑아낸다는 거죠. 6번마 톡톡여장군 지난번에 중거리 첫 도전이었거든요. 근데 12번 게이트야. 1700의 12번 게이트는 어떤 그림인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1700의 12번 게이트면 상대를 압도하지 않은 이상을 일단 내측 게이트에 대비해서 5마신 이상 지고 가는 거야. 무조건 지고 가는 거야. 경우에 따라서는 7마신 8마신까지 지고 간다는 기록으로 따지면요 보통 1초 정도를 3마신 반 정도로 계산을 하거든요. 5마신 6마신이면 2초 정도 지고 가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톡톡여장군이 1700m 외곽 야 그때 공룡이 뛰었던 경주야. 그 경주 4차 왔어. 이건 능력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번에 거리를 제거리 내려왔습니다. 완식이에요. 자 이번 주에 능력 기수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 완식의 존재감은 어마무시한 거예요. 이번 주에 완식의 존재감은 이건 문세영급이야. 톡톡 여장군 초반이 약간 좀 주립적으로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출전수가 8두면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6번마 톡톡 여장군 믿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8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3군 단거리 경주예요. 단거리 경주인데 선행마들이 많아. 1번마 승자환희 4번마 스트캠프 5번마 금수봉 6번마 호루라기 6번마 호루라기 같은 경우는 지난 경주 제가 굉장히 약하게 봤죠.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엔 조금 다르죠. 지난번하고는 조금 달라요. 6번마 호루라기 52kg의 부담 중량. 물론 지난번에도 저부중이었지만 지난번에 저부중하고 이번 저부중은 좀 다르죠. 선행만은 있기는 한데 능력 추입군이 없어요. 물론 2번마 가람산성이 꾸준하게 자기 타임을 갖고 있기는 한데 57 나이가 6살짜리야. 딱 그 정도만 뛰어. 물론 사정권에 싹 들어옵니다. 근데 저는 6번마 호루라기가 최근의 모습을 보면 선행 전개를 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선입을 탐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착순권을 오르내리고 있어. 이건 능력으로 봐야겠죠. 해서 어차피 이번 경주 1번마 승자환희하고 5번마 금수봉이 쭉 뻗거든. 둘 다 선행 일변의 마필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 마필들 뒤에 누가 있느냐인데 호루라기가 딱 붙어있는 경주예요. 호루라기는 능력마가 아닙니다. 딱 1200까지 그것도 조건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의 호루라기는 세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인정하고 다음부터 고민하시면 돼요. 이번 제 9경주 6번마 호루라기는 굉장히 세게 봐도 된다. 인기도 인정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9경주 정리를 하겠고요. 자 10경주 들어갑니다. 1700m 혼합 4군의 경주 12마리의 출주입니다. 자 요게 이제 금일경마의 마무리입니다. 마무리고 이번 경주가 혼합 4군인데 하급 중급 이하가 아니라 하급 중짜 안 들어가요. 그냥 하급. 그야말로 현군에서는 나올 거 다 나온 마필들. 더 볼 거 없는 마필들. 딱 그런 경주입니다. 중급 한번 넘어가면서 가장 크게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저는 이번 10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1400이 아닌 1700이라는 변수가 짱짱합니다.
다 무시하고요. 마필만 가지고 들어갈게요. 이번 주 식경주를 마지막 후반부 승부처로 선택을 하면서 식경주 마무리 짓고요. 자, 11경주 들어갑니다. 1800m 혼합 3군 8두 또 역시 단촐한 편성.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승군전을 치르는 3번마 전승대세 4번마 천행 두 마필이 이제 주마권으로 들어오는데 3번마 전승대세는 첫걸입니다. 첫걸인데 이번 주에 3번마 전승대세가 그 쌩쌩돌이라고 하는 마필하고 병합을 했는데 쌩쌩돌이가 완식이가 탔고 정승대세가 범인이가 탔어요. 전승대세는 직전에 승환이가 마필 타는 걸 보니까 힘이 이빠이야. 제대로 힘이 붙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전승대세는 그야말로 지금이 만땅이지 않겠냐 볼 정도로 저는 1800이라는 거리가 부담스럽긴 한데 결국은 상대마로 지목할 수 있는 마필들이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다라는 판단이고 특히나 초중반의 전개가 너무 쉬워. 너무 쉽기 때문에 저는 뭐 전승대세는 조교를 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오히려 천행이 조금 애매해요.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중요한 건 뭐 그렇게 좋지도 않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쁘지 않아. 근데 뭐 또 그렇게 뭐 좋지도 않아. 뭐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정도의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4번만은 약간 좀 의심스러운 눈길로. 하지만 3번만은 중거리 뛰어봐야겠지만 껍데기만 이런 거는 끝장이야. 이빠이야. 한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경주 1400m 2등급 자, 최고 등급이 돼 단락 7마리 이것도 역시 중급 이하죠. 자, 6번마 개선행진곡이 승분전에 4.5kg가 빠지고 2억 기수가 기승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놓고 가는 게 맞는데 이상하게 손이 안 가 이번에. 모든 조건은 진짜 이 똥레이스거든. 딱 되는 건데 다른 거 다 빼고 뭐냐면은 편성이 그러니까 이마필이 지금까지 뛰었던 두 경주에서 자 1월달 경주에선 팍스코한테 졌어요. 팍스코가 어떤 말이야? 다 나온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 말이야. 직전 경주 무쇠 호루라기 이걸 물론 직전 대비해서 부담 중량 자체가 워낙 이빨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약하게 볼 수는 없는데 저는 느낌이 전혀 안 오는데 놓고 하는 말은 아니야. 왠지 느낌이 이렇게 쎄해 그냥. 반면 7번마 쾌속질풍 지난번에 진짜 좋게 봤거든요. 결국은 이마필도 단거리야. 결국은 중장거리가 안 되는 말이야. 결국은 딱 결론이 내렸어. 이거는 중장거리가 안 되는구나. 이건 결국 1400이네. 자, 마필 여전하고요. 거리 내렸습니다. 6번만은 아차하면 잘릴 수 있어요. 하지만 쾌속질풍은 의심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경주 12경주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능력 기술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출전 수도 빠지고 전체적인 강도도 많이 빠졌습니다. 마필이 조교 때 어떤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보일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주안점을 가지기보다는요. 이번 경주가 하급 경주들이 많으니까 그 이전의 경주에서 어떤 상대들과 어떤 레이스를 치렀느냐 이거 꼼꼼하게 살피고 들어가실 필요가 있다. 4월의 시작입니다. 시작이 반은 아니에요. 하지만 시작이 좋으면요. 한결 편해지죠. 1 빼고 2 갈 수 없잖아요. 그쵸?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가야지 2, 3, 4, 5, 6, 7, 8, 9, 10은 없거든요. 시작입니다. 많이 준비했고 단단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과 현장에서 여기에다가 뜨거운 열정 이거 잊지 않고 가져가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2일 토요일 현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따시길 기원드리면서 현장에서 뵙겠습니다.